북한은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최강경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대화보다는 강대강의 대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보도를 통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제 11차 전원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해 강령적인 결론을 담은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은 반공을 국시로 삼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총비서는 기 같은 현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제시한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신문은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가 됐다는 언급과 미국을 반동적 실체로 표현한 점에서 북한이 대외 기조로 당분간 대결을 유지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비서는 현 정세에 대해 자주 세력권이 성장하고 패권 세력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는 강력한 자주 역량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 총비서는 올해 국방력 강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내년에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올해 악화된 지역의 안전 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전력 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지켰으며 국방과학과 군수공업이 큰 활약을 했다며 내년에도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전술적 방침과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위 간부 인선도 이루어졌다. 내각 총리가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되었으며 김덕훈은 총리에서 물러난 후 당비서와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치적 입지를 유지했다. 신임 총리 박태성은 당 선전선동부장과 과학교육비서를 역임한 고위 간부로 이번 인선으로 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했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이 정치국 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총화와 2025년도 투쟁 방향 당 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보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 및 과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 2024년도 국가예산 집행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 당 기구 사업 및 조직 문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올해 전원회의는 예년보다 일정이 앞당겨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31일에 결과를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회의를 열고새 첫날 결론을 보도한 바 있다. 한때 처형설이 돌았던 박태성, 북한 새 총리가 되다. 북한이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며 주요 간부들을 대폭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8기제 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및 당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김정은 체제에서 새로운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2년 8월, 김정은 부부를 수행하며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주요 당 부부장 그룹에 포함되며 새로운 실세로 주목받았다. 박태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역임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제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에 올랐다. 당시 그의 공식 서열은 김정은을 포함해 6위였다. 그러나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된 지 2달 만에 박태성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2021년 2월 12일 김정일 생일 79주년 사진 전시회 개막식 참석 이후 북한 매체에서 그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처형되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2022년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 명단에 박태성의 이름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약 1년의 공백은 업무상 실수로 좌천되었거나 혁명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건강 이상설도 제기되었다. 그의 중앙위 위원 선출은 정치국 위원이나 당 비서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박태성은 노동당 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 자리를 맡았고 지난해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주요 활동에 동행하며 최측근으로 다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번 인사로 박태성은 내각 총리직과 더불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도 새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59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 경제를 총괄했던 김덕훈은 4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비서와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적 입지를 유지했다. 또한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 최선희는 북러 관계 격상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리영길은 러시아와의 북한군 파병 이행과 관련한 인사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미국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황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히 제시한다며 현대전 요구와 양상에 맞는 과학적 훈련 방식을 꾸준히 연구해 인민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트럼프 2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의주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살림집, 주택, 준공식에서 격로해 동행했던 간부들이 긴장하며 벌벌 떠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전해졌다. 27일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RFA은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 익명 요청을 인용해 지난 21일 신의주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이 열렸다면서 그러나 이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이 입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에서 김정은은 주민들이 입주할 새 아파트를 둘러볼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간부들이 사전에 준비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부실한 입주 상황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이 갑작스레 들어간 집은 TV도 없었고 도배도 되지 않은 시멘트 벽 그대로였다며 이를 본 김정은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격노하는 바람에 동행했던 간부들이 크게 당황하며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신의주 수해 주택 대부분은 아직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상태로 시멘트 벽이 드러난 집들이 많다며 하지만 당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입주를 강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평안북도 신의주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 익명 요청은 수해주택 준공식 이후 신의주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며 준공식에서 김정은이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준공식에서 준비가 미흡한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이 터져버렸다며 관계자들은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전제품도 없고 도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